자,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3일째인 거 이렇게 세 자릿수 그리고 200 지금 말한 게 297명 오늘 0시 기준이니까요. 굉장히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확산세를 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과거에 지금 확산세는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이제 초기와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때의 유행은 어찌 보면 동일 위험 집단 하나의 이제 그런 대규모 이제 유행이었다 그러면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군데에서의 유행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그걸 합친 숫자가 어찌 보면 그와 비슷한 이제 신천지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좀 예측하기도 어렵고 좀 대응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이제 2단계로 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279명 오늘 0시 기준으로요. 이 중에서 국내 발생이 267명인데요. 이 중에서 또 서울이 146명, 경기가 98명이잖아요. 왜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을 많이 했느냐? 이게 교회 한 몇 군데 교회 쪽 때문인 것인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지금 뭐 그 이제 확진자 수로만 봤을 때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네. 용인 같은 경우에 이제 용인 또 제일교회라는 곳을 또 중심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회 중심의 이제 그 확산세가 이제 전체적인 수도권 유행을 지금 어찌 보면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수도권의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광화문 집회에 4천여 명 정도의 신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마스크를 안 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이 계셨고요. 또 어르신들이어서 확산이 되면 좀 더 위중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더라고요. 해당 교회를 중심으로 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까지 급증할 걸로 보세요? 지금 이제 뭐 그 아마도 이제 사랑제일교회라는 지금 이제 그 집단 발생이 나타난 교회가 이제 한 신도가 한 4천 명 정도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예. 이제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8월 9일 예배 중심으로 전후로 해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8월 7일에서 13일 사이에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위주로 이제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일부의 이제 신도들이 아마 이제 광화문 집회에 이제 참석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뭐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방명록도 나름 장쌍하고 교인 명단도 있고 그렇지만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실 명단을 정확하게 예. 알 길이 그렇죠.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위험한 그런 곳에 노출이 됐던 분이 또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예. 그 대규모 집회 가운데서 또 유행을 촉발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방역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본인이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좀 적극적으로 증상 그 검사를 받으시라고 예. 지금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조금 정정해야 될 게 조금 전에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 4천여 명이 어제 집회에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우리는 거의 참석 안 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4천 명을 언급드린 거는 그렇게 어느 그 기간 동안에 교회를 거친 사람이 4천 몇 명이다, 4,066명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서 여쭤보면 이들이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받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보도를 보니까요. 사랑제일교회에서 받지 마라. 확진이 되면 교회도 손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안 받으면 또 법적인 제재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정말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예, 게 예. 있냐면요. 신천지 대구교회 당시에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증상자 중심의 검사를 하다가 결국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네. 교인 9천 명 전체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의 40%가 감염이 됐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4천 명 중에 한 70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됐는데 네네. 지금 양성률이 한 2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교회 방문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본인이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확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뭐 검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본인의 사실 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방역 당국에서 권고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제 그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검사를 당연히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교회 당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명단 그를 잘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 방역 당국에 좀 잘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예, 또 용인에서는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 확진자들이 지금 구리시, 안성시, 그리고 충남, 당진, 경북, 포항까지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 방역 당국이 마스크를 벗은 건 물론이고 이분들이 또 가정 방문 예배를 한 것도 굉장히 확산을 빠르게 시킨 그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있죠. 이제 지금 뭐 그 교회 중심의 유행의 이제 대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뭐 성가대에서 이제 노래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뭐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끼리 이제 식사를 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이제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황에 노출이 됐거나 식사를 했던 분들은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든 감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뭐 예배를 참석하고 다 각자의 이제 뭐 삶의 이제 터전이나 이제 직장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 그곳에 이제 위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지역과 사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언제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방역 당국의 협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자가격리와 검사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서울과 경기 지역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다른 지역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뭐 이제 서울 경기 중심으로 2단계를 이제 강행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전에 그 2단계를 했을 때와 조금 다른 점이요. 그때는 공공기관도 아예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클럽 같은 경우에도 폐쇄를 영업 중단을 시켰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사람들이 가도 되는 그런 수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뭐 아마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제 2단계로 상향을 하면서도 한 예. 2주 정도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갑자기 상향하는 부분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조금 그 궤도 비슷한 기간들이 2주를 이제 삼아둔 것 같고요. 이제 예, 예. 앞으로의 확산 여부에 따라서는 사실은 좀 2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3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을 만한 예. 그런 지금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3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기준들 중에 하나가 뭐 하루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 2배 이상의 환자가 일주일에 2번 이상씩 이렇게 급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예. 3단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과거의 2단계보다 낮춰진 그런 단계라기보다는 네. 이제 2단계를 잘 정착하기 위한 예.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은 뭐 교회 같은 집단 감염이 굉장히 큰 걱정이었는데 최근에는 카페나 음식점 같은 일상생활 공간으로도 감염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 스타벅스가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만 지금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이고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카페를 고리로 해서 가족이나 친구 또 지인을 통한 N차 전파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뭐 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이제 장마철 당시에는 이제 야외 활동이 이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차가운 실내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 예, 예. 그 과정에서 뭐 음료를 마시거나 이제 식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이제 그 과정에 지금 이제 산발적인 감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 그런 곳에 방문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가셨을 때 음식을 먹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좀 잘 착용해 주시고 예.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더 이제 좀 의도적으로 좀 잘 해주실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면서 좀 그런데요. 그 양평에 서종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날씨가 덥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니까 보양식을 대접해 드릴게요. 근데 시내까지는 거리도 멀고 코로나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숲속 학교 안에 있는 식당에서 모이죠 해서 한 49분을 보양식 대접해 드렸는데 거기서 거의 30분 정도가 확진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작고 보니까 한적한 마을이던데 곳곳에 진짜 코로나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이제 코로나19는 뭐 야외든 실내든 간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밀접 접촉하고 15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언제든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뭐 이 경우는 뭐 지역사회 감염 우려라기보다는 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예. 걸리신 이후에 어떻게 치료를 잘 해서 잘 회복시켜 드리냐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관건이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광진에 계시는 확진자 분이 전파를 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뭐 그 골드 트레인이라는 그런 뭐 곳에 뭐 방문하셨던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좀 얘기는 되고 있는데 예. 뭐 그게 어디서 왔던 간에 이제 뭐 그 곳에서 이제 사실 집단 발생이 한 상황이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족 중심에 더 이상 전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확진되신 분들 치료에 또 이제 좀 힘써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연세가 꽤 많이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진짜 추후에 계속 조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이러스가 변이됐다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거든요. 최근 며칠 사이에 그동안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가 했는데 갑자기 100명대, 200명대로 올라서면서 이게 바이러스가 변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확산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간 알려진 바로는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끼리 감염이 보통 17%라고 했는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3건이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었죠. 글쎄 뭐 이제 사실은 지금의 그 수도권 중심의 유행은 사실 이제 그 위험한 곳에서 이제 노출된 사람들 간에 이제 집단 발생이 이제 주된 그 전파력이 높아 보이는 원인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바이러스 변이는 언제든 계속됩니다. 이거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뭐 코로나19 이제 뭐 한 8개월 지나면서 한 6개 정도의 대규모 변이가 이제 생겼던 걸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GH형이라는 이제 그 타입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다른 그런 그 변이종들에 비해서 이제 감염력이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예. 또 이제 최근에도 계속 이제 방역 당국에서 계속 스크리닝을 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유행이 없는지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대부분의 이제 변이들은 바이러스의 경우는 그 치명률은 낮추고 전파력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변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물론 전파력은 올라가겠지만 약해지는 거예요? 전파력은 올라가지만 치명률은 떨어집니다 대부분. 근데 그런 방향으로는 가겠지만 네. 지금의 유행이 뭐 그 변이에 의한 영향보다는 지금은 그 교회 중심의 집단 노출에 예. 의한 유행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때요?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다면 A라는 바이러스에 맞춰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이제 지금의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 완벽하게 아주 이상하게 변이가 된다 그러면 네.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과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웬만큼 변이가 심하게 생겨서는 그것이 무력화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방식으로의 그 백신 개발을 하고 있어서 예. 그렇게 쉽게 무력화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네네. 자, 최근 며칠 사이에 확진자들이 갑자기 급증을 한 상황이어서 예. 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압 병상이 충분할까라는 우려도 드는 상황인데요. 현재 수도권 시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만 한 음압병실이 한 1,700개 정도 음압병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수도권에 한 뭐 10% 정도 이상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결국은 뭐 이제 음압병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19 확진된 환자들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예. 상당수는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적절하게 관리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중에 이제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증상이 심한 분들 이제 병원에 적극적인 필요한 분들 중심으로 예. 이제 어찌 보면 격리병상은 좀 아껴서 예. 이제 좀 배치를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공동 사용을 아마 수도권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렇게 확 증가한 게 이제 3일 정도 됐습니다. 세 자릿수 단위로. 그러면 앞으로의 그 추세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 가장 관건은 네.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그때의 9천 명 중에 40% 결국은 이제 확진자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뭐 신도수가 막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얼만큼 나올 것이냐, 이분들이 얼마나 빨리 진단받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네. 확진자 숫자들이 이제 변동이 심할 것 같고요. 이 교회 말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방역 당국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전 국민 모든 사람, 특히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더 위험에 노출됐다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개개인이 본인이 걸리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그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잘 따라주셔야지만 어느 정도의 그 수도권 유행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대담 시작하기 전에 함께 중대본 브리핑을 듣고 왔는데요. 예. 그때 유은혜 부총리께서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면서 안전한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예. 자, 대응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아직은 방학이기 때문에 이제 방학 전에 이제 학교가 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제 그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대비를 하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큰 그림으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밀집된 공간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3분의 2든 3분의 1이든 그런 정도의 이제 그 학생의 등교 숫자를 이제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와 아울러서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이나 다른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뭐 PC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같이 아울러 이제 같이 병행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게 네. 9월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인플루엔자의 증상, 코로나19의 증상이 사실 초기에는 잘 감별이 되지가 않거든요. 구분이요. 구분이 되지가 예.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9월, 10월 지나서 이제 독감, 이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게 됐을 때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게 되면 예. 사실은 뭐 학생들도 학생이지만 사실 병원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코로나19 환자일 수도 있는데 독감에 준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병원을 매개로 또 환자가 이제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방역 당국도 그렇고 교육 당국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해서 최대한도로 독감에 걸리지 않게,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게 만들어야 예. 어느 정도 이런 그 혼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견지에서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확 이렇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비상 상황이 된 거 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주의해야 될 점, 물론 세계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그거는 다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많이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더 짚어주실 부분이 혹시 있는지요?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주셔도 사실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가능하면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붙게 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또 이런 야외 활동이나 아니면 바깥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는 손을 잘 씻어주시고 뭐 이런 기본들이 일단 지금 국민들이 하셔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전체적인 이제 그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방역 당국에서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네. 손 잘 닦고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예방은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쉬운 거 같은 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급증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 소모임 가운데서 같이 예. 식사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마스크 벗고 노래하는 과정에서 이제 감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해서 피해도 유행은 확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